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 전략인데요. 일단은 이제 서류가 붙어야지 그 다음 단계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류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류 전형 어떻게 평가하나 이제 인사팀에다가 물어봤더니 살짝 알려주신 정보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기업의 예고요. 또 다른 기업은 얼마든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비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생망 같은 경우죠. 내가 이 대학을 나와서 결국은 취업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가르치면서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졸업하기 전에 가능하면 성적은 맞춰놓고 졸업을 해라.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문과 계열은 좀 덜한데요. 이공계 계열은 뭐냐면 전공 점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공 성적 올려놓고 그다음에 피해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대인데 자기 전공 피해가지고 뭐 교양으로 잔뜩 채웠다. 그럴 경우에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공대 쪽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다 입력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전공을 몇 과목이나 들었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기업하고 관련 있는 전공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과목의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봉사 점수라던가 그다음에 해외에 체류했던 경험이라던가 이런 거는 의외로 기업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저 역시도 자소서 평가할 때 보니까 그런 역량들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특정 몇 가지 그 직무 외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사고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력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소서에서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자소서 평가해보고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필요 없는 그런 경험을 엄청나게 길게 썼는데 그런 학생들이 80%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조금 다르게 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 배점 기준표를 제가 예전에 했던 기업 거를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보여드렸는데 똑같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공통 역량하고 그 개인 직무 역량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중간 점수 주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변별력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두 양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겨보니까 실제로 가장 많은 점수가 2점과 4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1점은 전혀 항목하고 관련성 없는 걸 썼을 때 1점이고요. 그 다음에 2점 같은 경우는 관련성은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썼을 때가 2점. 4점 받으려면 구체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기업에서 핵심 인재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오더라 했던 부분이 구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점 맞으려면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과정하고 결과를 수치화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시설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뭐뭐 그 기관에 대한 설명 좀 하시고 그 기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는 몇 개월 동안 어떤 직무를 위주로 했고 그때 제가 했던 성과물은 뭐뭐뭐뭐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별성이라는 점수를 정말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차별성이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일경험 아니고서는 차별화가 되지 않아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외 여행 가서 헤매고 어학 터득하느라고 외국인과 친해지고 막 이런 경험들 굉장히 많이 쓰는데 차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읽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자기만의 얘기잖아요.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근데 평가자 입장에서는 다 그 얘기고 또 이제 남학생 자소서에서 제일 안 읽는 거 무조건 날려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안 읽고 거의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자소서를 평가를 해보니까 하루에 80장이 저한테 할당이 되더라고요. 80명 거를 평가하는 게.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스펙 부분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요. 오로지 자소서하고 자소서 평가 기준하고 그다음에 점수 매기는 거 요거밖에 안 뜹니다. 그리고 이제 각 문항마다 점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점수치가 높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5점짜리 항목도 있고요. 많은 건 30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1점에서 5점까지는 똑같지만 곱하기 점수를 하다 보면 어떤 건 굉장히 점수가 높게 뛰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직무를 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뭐냐면 대학 생활을 통통 털어서 넣어야 될 항목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그 직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일관되게 준비했다라는 걸 넣어야 되잖아요. 이 항목을 잘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이 확 잘 드러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되게 막 여러 가지를 썼는데 불구하고 하나도 관련성이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걸 범주화를 좀 해라. 그래서 전공 역량, 뭐 경험, 또 스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범주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공과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서 네가 우리 회사랑 관련 있는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까지도 써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스펙 부분이 블라인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떤 전공인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들, 내가 들은 것들을 내가 드러내줘야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예를 들자면 A라는 기업은 화학공학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소개서에서 그게 드러나려면 어떤 과목을 들었다라는 게 들어가면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드러내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프로젝트명을 풀로 다 넣어라. 그리고 경험이라면 그 경험도 앞에 내가 스토리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도 또는 역량과 관련되면 그거는 거기다 적어줘야 된다. 다시 한번. 그 대신에 길게 쓰지 말고 요약으로 묶어라.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하면 그걸로 길게 써봤자 점수는 날라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묶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써요. 자, 네가 미인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나는 피부가 하얘요라는 말 한마디를 했을 때 네가 미인으로 느껴지겠느냐. 저는 피부도 하얗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그다음에 몸매도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가 네가 미인으로 조금 더 느껴지겠느냐.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설득력이 확실한 거면 하나로 해도 상관없지만 내가 자신이 없다면 좀 묶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내가 체력이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아까 그 여자친구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선수했던 거 썼고 그다음에 대학 와서 달리기 했던 거, 마라톤 갔던 거, 그래서 몇 가지 묶어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요새 한 가지는 되게 흔하거든요. 마라톤 했던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자전거 탄 친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필라테스 했던 친구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내가 심도 있게 했다라는 걸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성을 얘기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화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진짜로 인사 담당자들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80%가 이야기가 겹쳐요. 그래서 차별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배출된 인력에 비해서 필요한 인력이 적잖아요. 그래서 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생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레이블 다 떼버리고 생수 이렇게 주고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혹시 생수 이거 에비앙이야, 이거 제주 삼다수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네이밍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역량을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만큼이라도 여러분을 브랜드화하는 것들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